한문쌤 환문이가 설명하는 한문. 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고사성어의 형성 과정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고사성어의 유래를 안다, 고사성어의 의미를 안다, 고사성어의 형성 과정을 안다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부록의 나이가 넘어서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 이로 인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는 장사진이 펼쳐졌고, 이젠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KF94 인증 사이비 마스크를 파는 사기꾼도 기승이다. 아무리 방역을 잘했지만 코로나19의 전염력이 워낙 높아 조금만 방심하면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여반장이다. 어느덧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으며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가 나의 좌우명이 되었다.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여 간장의 아픔을 느끼는 유가족을 볼 땐 눈물이 흐른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백미이며 압권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어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진단 시약을 수입하고 대처 방법을 따라하고 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관계자와 의료진에게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환자 모두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코로나19를 가지고 제가 고사성어를 넣어서 작문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 속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고사성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백미이며 압권이다 라는 말이 있네요. 자, 여기서 백미와 압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미와 압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뜻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백미와 압권의 단어를 공부하면서 고사성어의 유래와 고사성어의 의미와 고사성어의 형성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백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미라는 말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비, 관우, 장비, 도조가 나오는 그 삼국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유비는 손권과 손을 잡고 적벽대전을 승리로 가져간 후 형주를 얻었습니다. 또한 유비는 형주를 다스릴 사람을 찾기 위해 형주 출신인 이적에게 물었습니다. 형주에서 뛰어난 선비가 누구입니까? 이적은 유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주 땅에 유명한 맛이 5형제가 있는데 5형제 모두가 뛰어납니다. 그중 양눈썹 사이에 흰털이 난 마량이란 사람이 특히 뛰어나니 그를 당장 데려와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여럿 중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뜻하는 백미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백미에 대한 영상을 보셨지요? 자, 백미는 흰 객자에 눈썹미를 씁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흰 눈썹이죠. 금방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미는 총나라 유비가 손권과 손을 잡고 적벽대전에서 이겨 형주를 차지했죠. 그리고 그 형주를 다스릴 사람을 찾았어요. 마침 형주 출신 이적이 있어서 이적에게 형주의 인물을 물었어요. 그리고 이적은 마씨 형제 중에 마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량은 흰 눈썹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고, 이 마량은 유비에 의해서 형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백미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불렸겠지요. 유비가 마량을 기용한 이야기 아니? 이러면서 길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이 이야기를 임팩트 있게 정리한 것,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백미였죠. 마량의 특징으로. 그리고 그 백미는 뜻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흰 눈썹이 아니라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이제 흰 눈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어 배웠잖아요. 날일, 날출, 해가 뜨다, 등산, 오를 등, 매산, 산에 오르다. 우리는 번역하면 그 말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사성어에 와서는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백미를 봅시다. 흰 눈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흰 눈썹? 흰 눈썹이 뭔데?
흰 눈썹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이 배경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흰 눈썹의 뜻을 온전하게 쓰는 겁니다. 곧 흰 눈썹은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이라는 말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들의 교훈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미는 바로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남이라는 의미가 된 것이지요. 자, 고사성어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사성어. 고는 연고고자, 일사자, 일을성자, 말씀어자입니다. 자, 연고. 연고는 이유 때문 까닭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는 일사자. 일 때문에 일로 인하여 이루어진 말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떤 이야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말이랍니다. 즉, 옛 이야기에서 유래되어 생겨 이루어진 말이란 뜻이 되겠지요. 자, 옛 이야기는 신화, 전설, 역사, 문학작품 등으로 다양합니다. 고사성어는 교훈 또는 경구, 비유, 상징어 및 관용구나 속담 등으로 사용되어서 일상 언어생활의 표현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사성어의 그 배경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경 이야기를 안다면 그 고사성어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좀 더 도식화되게 고사성어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미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개별적 사건이 있었죠. 유비가 마량을 찾았고 그 마량은 흰 눈썹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 간단하게 압축을 했잖아요. 뭐라고 압축했습니까? 바로 백미라고 압축했잖아요. 흰 눈썹이라고. 그리고 이 흰 눈썹에는 일반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일반화를 시켰나요? 일반적 의미로 여러 중 가장 뛰어남이라는 일반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또 다른 사건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 그것이 백미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제일 뛰어나 라는 말이 되겠죠. 이와처럼 고사성어의 형성 과정을 보면 개별적 사건이 있었고 그 개별적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압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2자, 3자, 4자, 5자로 압축을 시킵니다. 그 압축된 성어에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한 후에 그 압축된 단어를 그대로 또 다른 개별적 상황에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사의 이야기, 그 배경 이야기를 잘 몰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단어의 뜻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이야기, 즉 배경 이야기를 제대로 안다면 그 고사의 일반적인 의미를 제대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압권이라는 고사성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권은 누를 앞자, 책권자를 씁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책을 누른다죠. 책을 누르는 게 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고사성어는 바로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해석해놓고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그것이 고사성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해석해놓고도 뭔 뜻인지 아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압권의 배경 이야기를 볼까요? 압권의 배경 이야기는 중국의 수나라 때 이야기예요. 그 과거 시험을 볼 때 수많은 응시자의 답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지 중에서 급제한 것, 즉 1등한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의 맨 위에 올려서 임금에게 결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임금에게 결제를 받으면 바로 과거 급제가 결정이 되겠지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즉 1등한 답안지를 나머지 답안지 위에 딱 올려서 나머지들을 누르잖아요. 답안지가 많으니까 마치 책처럼 느껴지니까 책을 누른다 라는 말이 됐겠지요. 그래서 이 모습은 1등 답안지가 제일 위에서 나머지 답안지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압권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압권은 누를 앞 책권, 즉 책을 누른다. 술목 구조인 거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술목이 뭐였죠? 서술어, 목적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누른다예요. 여기서 책은 나머지 과거 시험지 답안지죠. 그리고 맨 위에 1등한 답안지가 누른다 라는 뜻이니까 그 누른, 이거는 무엇입니까? 가장 뛰어난 글 또는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쓰겠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문장에 있었잖아요. 코로나를 잘 대처한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백미이며 압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코로나를 대처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뛰어나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 수주 대토입니다. 지킬 수, 그루터기주, 기다릴 때 토끼토. 먼저 번역하기 전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 때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밭에는 그루터기가 있었어요.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산에서 나와가지고 밭 가운데 있는 그 그루터기에 꽝 하고 부러뜨려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농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토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농부는 그 다음날부터 밭은 갈지 않고 멀찌감치해서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토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토끼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사람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킬 수, 그루터기주, 기다릴 때 토끼토, 이거 번역할 수 있겠나요? 금방 앞권과 같은 구조죠. 앞권은 뭐였죠? 서술어 목적어였죠. 자, 사자성어는 보통 두 글자씩 번역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번역하면 지킨다. 궁금한 게 뭐죠? 무엇을, 즉 무엇을은 뒤에 나오잖아요. 그루터기. 즉 그루터기를 지킨다. 두 번째, 기다린다. 무엇을? 토끼를. 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루터기를 지켜서 토끼를 기다린다. 자, 이 이야기를 압축을 시켰죠. 어떻게 압축을 시켰습니까? 수주 대토. 그루터기를 지켜서 토끼를 기다린다. 그런데 이 말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뜻을 알 수 없었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바로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토끼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의 행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의미가 뭡니까? 그루터기를 지켜서 토끼를 기다린다. 곧 어떤 의미입니까?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을 또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잖아요. 그러니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융통성이 없어서 옛날 것만을 고집하는 걸 얘기합니다. 또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서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에요. 자, 이거 일어났으니까 계속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수주 대토. 자, 지킬 수, 그루터기주, 기다릴 때 토끼토. 그루터기를 지켜서 토끼를 기다린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행동,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걸 고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데도 수주대토인 사람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수주대토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고사성어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사성어는 옛 이야기에서 유래되어 생겨 이루어진 말입니다. 옛 이야기는 신화, 전설, 역사, 문화작품 등으로 다양해요. 고사성어는 교훈, 경구, 비유, 상징어 및 관용구나 속담 등으로 사용되어서 일상 언어생활에서 표현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짧게 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고사성어의 형성 과정은 어떤 개별적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유명해져서 압축을 통해서 짧게 전달하면서 그 이야기의 교훈을 일반적인 뜻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압축된 단어를 일반적 의미로 또 다른 개별적 상황에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사성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 여러분, 학습지가 나가잖아요. 이 학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써보지 않고 듣기만 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학습지 하는데 10분에서 15분이면 합니다. 여러분 학습지로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쌤 환문이가 설명하는 한문